네,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어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만났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는데요. 이번 판문점 회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 실무회담에 쏠리고 있는데요. 북미는 협상팀을 새로 꾸려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포괄적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전망을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앞서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역사적인 장면들 좀 추려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My friend.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I'm take okay a with step it. forward, you will be the I'd be first very U.S. president to proud. cross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면 예, 또 저 당시에는 장면만 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이렇게 저도 좀 뒤늦게 접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백악관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만큼 파격이었다.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되돌려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MZ까지는 갈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의 파격이 있었을 것이다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예. DMZ까지 가려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못 간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G20 계기로 일본에 들리고 그에 이어서 한국에 오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DMZ에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뭐 누구나 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DMZ까지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렇게까지 뭐 MDL을 월경한다든가 아니면 예. 다시 돌아와서 한 1시간 가까이 회담을 한다든가 예. 이 정도까지 예상하기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아침에 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2분 정도라도 만나서 예. 악수라도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사실은 저 장면까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이제 총평을 저희가 먼저 좀 듣고 시작해 볼 텐데 이번 이거 단어 규정을 저희가 먼저 하긴 해야겠네요.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남북미 회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상으로 예. 본다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열렸다. 예.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이번에 만나서 주로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고 예. 북한과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예. 예. 앞으로의 용어를 선택하는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상으로는 하노이 단독으로 두 사람이 얘기한 거 시간상으로 따지면 하노이랑 싱가포르랑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 이번이 53분 예. 정도죠? 그 정도 그러면 되는 걸로 알려져 꽤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뭐 얘기를- 1차 6.12 북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올해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예.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양쪽 정상이 예. 단독으로만 대화를 한 경우는 시간만 놓고 보면 결코 작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단어의 규정을 저희가 좀 먼저 하고 싶어서 질문 예. 드렸고요. 자,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DMZ 이 회동의 가장 큰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장면들이 전부 다 4.27 한 1년하고 몇 개월 전에 나왔던 4.27 남북정상회담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예. 4.27 남북정상회담의 재현이다. 다만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 한 사람은 그대로인데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 거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금방 뭐 화면에서 보셨지만 만나자마자 DMZ에서 MDL을 가운데 놓고 예. 북미 간의 정상이 악수를 하는 예. 그런 모습도 사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 할 때 예. 그 평화의 약속을 나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1차는 싱가포르에서 했었고 2차는 베트남에서 예. 했었죠. 예. 이번에는 뭐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예. 정도의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예. 그 지역이 판문점
이고 공동 경비 구역 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쪽 지역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정상들이 얘기를 나누고 약속을 했다,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지만 예.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이나 세계사책이나 이런 데 충분히 한 네. 컷의 사진으로 실릴 만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의미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놀라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만남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SNS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외교적으로 이렇게 선례가 있나요? 이 비슷한 사례가? 외교적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고 장관급 만남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찾기가 힘들고요. 사실 SNS라는 게 세상에 등장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예. 특히나 미국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발표하고 하는 모습들은 참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북한도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한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예. 한 5시간, 6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뭐 사실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 물밑에서 이제 실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서 만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으로도 있기가 좀 어려운 예.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제 이제 저희도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경호라든지 보안 이런 측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 정말 어제 DMZ 회동이 즉흥적이었을까라는 의문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답신을 보내고 그 친서에 나와 있던 적혀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DMZ에 갈 테니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북유럽 국가들 순방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미처 밝히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흥미로운 대목이 DMZ 방문과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됐었는데 네. 예, 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다. 네. 이렇게밖에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두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쉽게 어떻게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이게 달성이 됐다라는 부분은 두 정상에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DMZ에 갔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내심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걸 DMZ까지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야 하나,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양쪽 정상이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3개국 정상이 그 한반도의 정세가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협상에서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다음부터 예. 한 4개월 가까이는 남북 관계도 지지부진했고 북미 간에도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예. 무엇이 합의가 됐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 국면을 깨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예. 그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가 같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어제 같은 명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정상 간의 관계를 보며 어떤 평화라는 큰 틀에서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만 저런 장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또 만들어지고 난 후에 저희 이제 아래에 있는 실무진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그 여러 의제들 어떤 것들을 다 논의했을까 감히 예상하기가 좀 힘든 것인데 두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DMZ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만약 그냥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어떤 강경파나 이런 강한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한 수 접고 가는 거냐. 받은 거 없이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또다시 하노이 노딜처럼 노딜을 성사시키러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 이제 이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의제를 약속해서 합의를 이뤘는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한데 좀 전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예.
말씀하신 강경파 예. 뭐 이런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뭐 조언은 들을 겁니다. 아마 예, 예. 뭐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북한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라고 예. 해서 하면서 뜯어말릴 사람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불가능하겠지요. 예, 예. 네네. 북한의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예. 봤을 때는 예. 그럴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큰 인센티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예. 시진핑 주석과 4차례 만나고 푸틴 대통령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예. 정도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나 이미 만났던 경험이 있는 예. 특히나 북한도 인정을 하는 건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국제 질서를 쥐락펴락하려는 국가의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난다. 근 1년 사이에. 예.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자신의 지도력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제고시키고 예.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만남 되고요. 그 자체에 일단 의미를 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네. 둘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예.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때는 시간도 그렇고 너무 멀기도 하고 예. 다른 일정들도 있고 그래서 예. 사실 합의가 없이 끝나는 게 좀 아쉬우면서도 양쪽이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연장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고 또 일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뭐 어제 저희가 마주친 장면도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지만 워싱턴과 평양으로 가는 역사적인 교차 방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현실화되리라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쪽 지역에서 그리고 예. 판문점에서 열렸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초청하고 말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양쪽 정상이 만났고 네. 외교적인 의례나 관례상으로 만났을 때 상대국 정상을 자기 쪽으로 초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뭐 행사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양쪽 정상이 서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초청하는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예견이 됐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상호 방문 말씀하셨는데 그 2가지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가는 경우와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경우 2가지가 네.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오. 예전에 싱가포르 갈 때처럼 혹은 싱가포르 갈 때처럼 중국 비행기를 다시 전세내서 예. 빌려서 타고 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북한에 있는 참매 1호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타고 앵커리지에 거쳐서 예. 급유를 받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사실 그것도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외교 측면에서 보면 모양새가 빠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가게 된다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만 만날 것이 아니고 예. 그 워싱턴 가까이에 있는 뉴욕에 들려서 유엔 총회 같은 데서 연설하는 것도 기획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나만 이벤트를 하고 오기에는 예. 사실은 드리는 공이 너무 많은 네. 거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동 수단은 충분히 가능한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먼저 가는 게 예. 사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의전이나 경호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서 조목조목 좀 쪼개서 여쭤보면 이번엔 어쨌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제가 너무 이제 넓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북한 쪽 땅은 트럼프 대통령이 밟았으니 다음에 순서상으로 따지면 김정은 대통령이 한번 뭐 워싱턴이나 뭐 미국 땅을 밟는 것도 순서상으로만 보면 그게 맞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런 있죠. 해석도 있는 것 네. 같은데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또 그리 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좀 짧아서요. 그리고 이제 언급하신 부분 중에는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예, 보통 가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이제 유엔 총회인데 유엔 총회에 그게 그 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어떤 그 물리적인 뭐 보폭이랄까요? 이것도 사실 좀 멀긴 해서요. 그 유엔 총회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실제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서 미국을 예. 방문하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예.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 유엔 무대나 이런 데에서 다른 나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초청해서 미국에 방문하는 북한의 정상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 방문한 김에 유엔에 들려서 그렇게 연설을 한다? 이런 계획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이달 중순부터 돌입하게 될 실무 협상에 대한 부분일 텐데 라인업을 좀 보면 미국과 상으로 만났을 때 상대국 정상을 자기 쪽으로 초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뭐 행사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양쪽 정상이 서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초청하는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예견이 됐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상호 방문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가는 경우와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경우 두 가지가 네.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오. 예전에 싱가포르 갈 때처럼 혹은 싱가포르 갈 때처럼 중국 비행기를 다시 전세내서 예. 빌려서 타고 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북한에 있는 참매 1호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타고 앵커리지에 거쳐서 예. 급유를 받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사실 그것도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외교 측면에서 보면 모양새가 빠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가게 된다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만 만날 것이 아니고 예. 그 워싱턴 가까이에 있는 뉴욕에 들려서 유엔 총회 같은 데서 연설하는 것도 기획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나만 이벤트를 하고 오기에는 예. 사실은 드리는 공이 너무 많은 네. 거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동 수단은 충분히 가능한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먼저 가는 게 예. 사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의전이나 경호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서 조목조목 좀 쪼개서 여쭤보면 이번엔 어쨌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제가 너무 이제 넓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북한 쪽 땅은 트럼프 대통령이 밟았으니 다음에 순서상으로 따지면 김정은 대통령이 한번 뭐 워싱턴이나 뭐 미국 땅을 밟는 것도 순서상으로만 보면 그게 맞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런 있죠. 해석도 있는 것 네. 같은데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또 그리 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좀 짧아서요. 그리고 이제 언급하신 부분 중에는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9월 정도로 예, 예상되고 보통 가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이제 유엔 총회인데 유엔 총회에 그게 그 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어떤 그 물리적인 뭐 보폭이랄까요? 이것도 사실 좀 멀긴 해서요. 그 유엔 총회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실제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서 미국을 예. 방문하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예.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 유엔 무대나 이런 데에서 다른 나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초청해서 미국에 방문하는 북한의 정상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 방문한 김에 유엔에 들려서 그렇게 연설을 한다? 이런 계획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이달 중순부터 돌입하게 될 실무 협상에 대한 부분일 텐데 라인업을 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 그 사실상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예. 여기에 나왔던 북한 쪽 수행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눈에 떴던 거는 현성월 예. 참지영 관현악단장이 제일 많이 눈에 띄었죠. 예. 김여정 제1부부장도 나오기는 했지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모양새였고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작년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 활동들이 대부분 남북관계나 대외적인 측면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인 대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활동을 하는 걸 보좌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예. 김여정 위원 제1부부장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고 현성월 단장이 그런 상황들을 아마 이렇게 챙기는 것 같고요. 예. 김창선 부장하고 같이 해서 챙기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가 없이 끝나고 나서 예. 북한 쪽에서 자기들 입장을 발표했던 사람이 류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북한의 대미 정책이나 대미 협상을 담당했던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김영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했던 그 이제 집단 엘리트 집단에서 예. 이쪽 외무성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대미 협상에 예. 이런 해석도 조금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 카운터파트 얘기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최선희 제1부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현송월 그 우리 이제 단장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그 분이 이제 그 김여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김여정은 승진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승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북한 예. 매체를 통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제1부부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한다 그러면 부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예.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예. 승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공개적인 활동들을 예. 보좌하고 챙겼던 모습들을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단순하게 의전이나 아니면 행사 전반, 이벤트 기획이나 이런 것들만 담당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예. 사실 이게 북한은 권력 구조가 굉장히 수직화돼 있고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 혼자 있기 때문에 예. 밑에 있는 간부들 그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잘 못한다고 해요. 예. 네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로열 패밀리 친여동생의 입장에서 예. 특사로도 와서 서신도 전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오빠에게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예. 역할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성월 단장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예. 다만 의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좀 이렇게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이관을 하고 본인은 조금 더 중심적인 역할, 내용적인 역할 예. 이런 것들로 역할 분담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제 판문점에서 살펴본 이제 북한 인사들의 면면 좀 크고 작은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해설과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